인간의 내공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요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정이란 무엇인가? 감정이란 무엇인가? 거짓말로 몸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도금이 벗겨지면 언제나 때운 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인간에게는 이성보다 감정이 우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는 말도 있습니다. 칼슨과 햇필드는 감정은 내적 또는 외적 자극에 대해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으로 반응하는 유전적이거나 학습된 동기적 경향이라고 합니다. 기쁨, 슬픔, 즐거움, 분노, 수치심과 같이 감정은 사람이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감정은 사람이나 대상에 향하는 강렬한 느낌으로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외부 자극에 대한 단기적이고 인지적인 반응이죠. 철학적 개념으로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마음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이고 합리적인 이성은 마부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두 마리 말은 행동이 양호한 말과 불량한 말이죠. 불량한 말은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파괴적인 감정이죠. 열정, 욕구와 공포는 이성적 사고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마부인 이성이 감정을 조절해야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이룬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수단은 에로스와 로고스라고 했죠. 에로스는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인 전달자의 인격과 신뢰감을 의미합니다. 파토스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과 공감이죠. 감정이란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기쁨이나 고통을 동반하는 것으로 분노, 공포, 연민 등이 포함되죠. 또한 타고나는 로고스와 대비되는 파토스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분노 유발의 필수적인 요소는 경멸, 무례와 악의로, 부당에 대한 도덕적 신념, 복수 욕망과 복수를 계획하면서 느끼는 은밀한 쾌감 등이 있죠. 로고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전달자의 주장을 실증하는 방법입니다. 데이비드 휴먼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은 직접적인 감각적 경험인 인상의 흐름이지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인상은 느낌과 같은 것으로 외부의 대상물에 의해서 생체에 각인되는 변화이며 감각, 정념과 감정을 포함합니다. 정념은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으로 욕구, 혐오, 비탄, 기쁨, 공포, 자존심, 사랑이나 증오 등이 있죠. 이성은 사실을 분석하고 추론하는 것으로 정념이 추구하는 것을 수행하는 능력에 불과합니다. 정념의 원천은 고통과 쾌락이죠. 이성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생각은 완전한 허구이죠. 따라서 이성은 정념의 노예가 됩니다. 뇌과학적 개념. 뇌과학적 개념은 투쟁이나 우주 반응, 파페즈 회로와 뇌의 편도로서 설명을 합니다. 변연계는 기억과 감정을 주로 담당합니다. 신피질은 환경에 대한 정보와 과거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합니다. 시상을 통해 들어온 불쾌 자극이나 위험 자극은 곧바로 편도에 전달이 되죠. 편도는 불쾌 자극이나 위험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판단될 때 즉시 도망을 치거나 위기 상황을 피하게 하여 생명을 보존시킵니다.
투쟁이나 도주 반응. 캐논의 투쟁이나 도주 반응은 동물이 적을 만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심장박동이나 근육의 힘이 증가하여 전력으로 적과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갈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제공한다는 이론이죠. 즉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아드레날린이나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 및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 수치를 높여 고강도의 육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등 전신의 근육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는 감정과 신체의 생리적인 상태는 별개라고 여기기도 했죠. 파페즈 회로. 파페즈는 변형계가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페즈 회로는 대뇌피질과 시상하부를 연결하는 뇌 안쪽에 감정과 기억 형성 모두를 주관하는 회로가 되죠. 시상하부는 시상으로부터 직접 감각 정보를 전달받아 감정의 신체 반응을 조절하고 대뇌피질로 정보를 보내 감정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파페즈 회로에서 감각 정보가 일단 뇌의 시상으로 들어간 다음 두 경로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피질로 가는 생각의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담당하는 시상하부로 가는 감정의 경로입니다. 생각의 경로는 지각, 사고, 기억 등을 담당하고 감정의 경로는 감정을 담당하죠. 신경 연결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파페즈 회로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 구조를 찾는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죠. 뇌의 편도는 해마의 끝에 붙어 있습니다. 정서를 담당하는 정서의 중추가 되죠. 해마는 기억을 조절하고 편도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감정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편도는 시상과 아주 가까이 있으며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특히 시상을 통해 들어온 불쾌자극이나 위험자극은 곧바로 편도에 전달하게 됩니다. 편도는 불쾌자극이나 위험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될 때 즉시 도망을 치거나 위기 상황을 피하게 하여 생명을 보존시킵니다. 모든 감각계로부터 유쾌한 정보는 편도로 들어오죠. 편도는 의사결정을 하는 전두엽과도 연결되어 있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나 뇌간에도 정보를 전달하여 감정 표현과 행동을 조절합니다. 1차적인 감정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고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죠. 웃음은 인간 공통의 감정 표현입니다. 1차적인 감정은 변연계, 특히 편도와 전방, 띠랑의 작용으로 이루어지죠. 이처럼 2차적 감정은 학습을 통해 사물, 사건, 상황에 연결되는 감정들이죠. 주사 바늘만 봐도 겁이 나는 것은 2차적 감정들이죠. 또한 기억에서도 감정은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것일수록 기억을 더 잘하는 것은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와 편도가 서로 연결되어 기억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외부의 위협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기 위한 감정인 공포와 분노는 시냅스의 생성과 대체에도 영향을 줘 기억을 떨어뜨립니다. 생물학적 개념. 모든 감정은 크기가 뇌간에 인접한 뇌의 면역계에서 비롯이 됩니다. 사람들은 면역계가 상대적으로 비활성화 상태일 때 가장 행복한 경향이 있죠. 면역계의 비활성화 상태는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더 큰 때이죠. 면역계는 활발해질 때 분노와 죄책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기쁨과
행복과 같은 긍정적 감정들을 지배합니다. 변연계는 사건을 해석하는 렌즈를 제공하죠. 변연계가 활성화되면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동일한 감정 자극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이는 성격이나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감정의 강도를 표현하는 선천적인 능력이 또한 다릅니다. 감정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들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감정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화를 잘 내게 되죠. 합리성과 감정은 서로 충돌하고 감정을 나타낸다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게 되죠. 감정의 경험은 사람을 약하게 불안정하게 하거나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으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찰스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오랫동안 감정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식량 채집, 쉼터 탐색, 배우자 선택, 약탈자로부터의 보호와 다른 행동의 예측과 같은 생존 행동에 관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감정은 유용하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감정의 성격에 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